안녕하세요. 재무제표가는 남자 제가남과 니꾼입니다. 자, 최근에 장이 핫했다가 저번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주춤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살짝 맞춰보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조선기자재, 2차전지, 반도체, 요 세 개는 아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핫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바이오. 우리 니꾸는 한 30개 투자하기 때문에 다 있죠, 저거. 그렇습니다. 꽉꽉 채워놔야죠.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뜨거운데, 이 뜨거운 대한민국 시장을 이제 연일 뜨겁게 하는 게 저 세 종목 플러스 바이오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 세 종목 중에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하이로코리아 이미 조선기자재 뭐 이미 투자하고 있고, 바이오는 또 파마 리서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다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고, 플러스 이런 종목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하는 우리 500만 회원님들,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투자 방법이. 왜냐하면 이 여러분의 기회에 이미 들어와서 추천이 들어왔다, 이런 회사는 이미 여의도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강남을 지나서 강북도 지나고 여러분의 기회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철수도 알고 영희도 아는 다 그런 거. 이미 고점이다 이거예요. 그때 사봐야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미 고밸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식품은 가치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저평가주고, 그런 회사는 대부분 조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업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역경과 고난을 조금 즐기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오늘 뭘 소개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핫한 종목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실 종목은 아니지만, 그 개인 투자자, 직장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역경과 고난에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위니아 팀체 작년 12월에 투자했었지만, 근데 제가 살짝 미세먼지 테마를 해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아무도 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플러스 그때 코로나 사태로 뭔가 이거 가전제품 쪽에 어떤 상승을 예상했었지만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샀습니다. 치아라 싸구리. 싸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샀지만 뭐 어쨌든 뭐 쏠쏠하게 먹었는데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고. 그래서 얼마에 뭐라고 얼마에 팔았노 이거? 저는 3,900원에 팔았는데 와 6,000원 가고 7,000원 갈랑말랑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가치 투자자 제 거는 왜 이렇게 빨리 내린 거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를 내로나물 아니에요, 내로나물. 한 불인데, 이게 한 5,000원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6,000원 뚫고 이럴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튼 뭐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그냥 만족을 두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휴니드.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매매 동향을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입질이 하나도 없죠. 너무 심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심심한 주식이고 시장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휴니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니드는 뭐 하는 회사냐면 방산업체. 방산이 뭐냐 하면 방위산업. 그러니까 뭐 미사일 만들고 뭐 싸우기 위한 어떤 우리나라 국가 방위 체계를 하는 쪽에 어떤 업종이 있는 회사인 거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휴니드란 회사는 전술통신 뭐 이런 쪽에 관련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플러스 항공 부품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이 회사를 20년 전부터 알았어. 20년 전에 네가 뭐 알고 있었는지 알냐? 내 군대에서 약간 통신병, 뭐 암호병 이런 거 할 때 장비들 다 요소 만든 거였어. 진짜로? 뭔가 묵직하고 튼튼한데 기능은 없어 보이지만 비쌌던 걸로 기억해. 기능이 괜찮았나요? 성능이 괜찮았나요, 근데? 그냥 뭐 암호 통신 하는 건데 요즘 핸드폰이 더 좋죠? 그래. 하지만 그걸 휴니드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보니까 상장한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 2020년 초반에 이미 상장해서 그때도 이미 그냥 뭐 열심히 팔아먹고 있었구만. 뭐 사옥도 약간 로봇 태권브이?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사고를 지었는데 되게 비행기 날개같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회사가 보니까 이제 그 방위산업 통신 쪽도 하고,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을 보니까 이제 TICN 이게 아마 통신 쪽 부품 같고, 나머지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 에어버스 뭐 이런 쪽은 다 항공 부품 쪽도 좀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죠? 이 주주 구성이 되게 특이해요. 국방부? 아니야. 그럼 풀메에서 들어갔지. 하지만 보잉이 있더라고. 보잉이 왜? 미국의 보잉? 그건 영어로 쓰였길래 미국 회사인데, 내가 읽어보니까 보잉 같은데, 보잉 맞더라고. 비행기 만드는 그 보잉? 네, 보잉인데 이 방위산업체 왜 보잉 회사가 방위산업체 여객기를 만들다가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보잉이 진짜네. 전투기를 만들더라고.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또 방위산업 전투기 내는 거 다 미국제 아닙니까? 뭐 보잉도 약간 장기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들어온 건가 그런 싶을 정도로. 그래서 혹시나
보잉이 어떤 물량이 좀 많이 있나? 뭐 주주한테 물건 팔고 그렇게 확보된 물량이 있으면 좋은데 보니까 그 생각보다 휴니드가 해외 사업 비중이 작네요. 그렇죠. 한 2천억 하는데 한 350억 정도, 10%좀 넘게가 해외 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방위 사업이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에 어떤 치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역경과 고난, 이 회사는 방위 산업이 역경과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나 간략하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보니까 이 회사는 현재 매출 감소, 악성 재고 증가, 수주 잔량도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고용 인원도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왜 하죠 이거? 하지마, 여기서 끝. 안 살 건데 왜 분석해?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와중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느껴졌어. 양념 맛이 있나 보죠. 약간 양념 맛은 아니고 약간 매운 맛이 있었어. 맵싼 맛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투자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딱 띄는 게 그래서 재무구조가 되게 안정적이다. 현금성 자산이 700억, 부채는 뭐 100억대 정도로 안정적이죠.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뭐 체력이 튼튼한 거죠. 이런 회사는 돈을 못 벌어도 돼. 몇 년 동안 쭉 갈 수 있어. 왜냐면 순현금 500억이 있으니까. 뭐 곳간에 500억이 현금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직원들 멀게 살리기 쉽죠.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주식이 오를까요? 심지어 재미없어도 오를 구석이 있으니까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다음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속이 쓰리네요. 속이 쓰리더라. 좋은 점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매출액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이 전제에서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파마 리서치를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전 분기 대비 재고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재고자산 증가는 바로 매출로 직결이 될 거고, 최소한 분기 매출이 확실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휴니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액과 같이 증가해야 이 재고자산이 의미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저 재고에는 악성 재고,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재고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재고 생각하면 막 삐까뻔쩍하게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했던 물건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회계법인 다닐 때 감사를 나가보면 상당 부분의 재고는 약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저런 식이에요. 그냥 녹슬어 있고 약간 그런 어떤 원재료가 막 방치되어 있는 상태의 재고가 되게 많아요. 먼지만 쌓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런 게 아예 못 쓴다는 건 아닌데, 저런 게 오래될수록 사실 재고자산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재고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고가 증가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휴니드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공장 앞에 보통 재고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서 위성사진을 한번 봤는데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건물만 약간 만화처럼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물들은 다 선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휴니드만 약간 음영 처리가 됐더라고. 이게. 유령회사? 아니, 그건 아니고 보니까 방산업체라서 그 위성지대도 안 나오나 봐. 되게 가려놨구만. 깜짝 놀랐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 특징 세 번째, 유형자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형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형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갑자기 수주가 많아지거나 이런 통신이나 항공 쪽에 어떤 게 많아지면 사실은 더 공장을 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렇게 딱히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제 생각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이거는 되게 매출액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이라서 되게 유의밌게 봐야 되는데, 계약부채라는 회계 계정입니다. 계약부채가 쉽게 말해서 뭐라 하면, 저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수주받아서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미리 돈을, 보통 제조업의 경우 10%, 20%를 미리 줍니다. 선약금 같은 거네. 맞아. 선약금 같은 거예요. 뭔가 예를 들면 조선업 배 한 척이 1조씩 하잖아요. 제조사가 다 못 만들어요. 처음에 한 1천억, 2, 3천억을 쏘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금으로 해서 이런 계약부채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휴니드가 그 계약부채 금액이 줄어.
뭐 계약도 계속 주는 건가 이거?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추가 계약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 그 예전에 제가 P&E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한번 한 1, 2년 전에 2차 전지 붐이 확실히 불기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2차 전지 업체는 1년 매출이 막 1000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계약 보채가 700억, 800억이야, 막.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매출의 10%, 20%만 받아놓은 건데, 이렇게 많은데, 뭐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뭐 주가 2배씩 갔죠. 그런 회사가 진짜 정말 성장하는 회사인데 유니드는 그런 특징이 없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 뭐 어떤 부채 비율이나 어떤 재무 안정성은 좋은데 그 이외에 어떤 좋지 않다. 볼수록 별로 아닌가 이거? 알겠어 봐. 아직 안 끝났잖아. 자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서도 보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잖아. 2018년에 2,600억 한번 피크 한번 찍고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2,000억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계속 그냥 원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그 에비타 보통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에비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이게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작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뒤에 부분에 나오는 좀 고용과도 연관되는 게 이게 어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19, 20년의 어떤 일시적인 이익률 개선은 좀 단기적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의 어떤 코어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황이 개선된 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맨 거네요. 맞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좋아. 시황이 개선된 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인건비, 그 인원 증가가 없어요. 고용이 줄고 있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하이로코리아 제가 분석 드릴 때 홈페이지 딱 들어가보면 첫 화면에 팍 뜨죠? 사람 뽑습니다. 우리는 인재를 채용합니다. 근데 막 에러 떠 있고 개발자를 잘라야 돼. 그래 이렇게 훌륭한 개발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인원을 뽑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조선업은 휴니드는 조금 이제 고용이 줄고 있어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영업적으로 최근 한 3년 중에 2020년이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주량도 감소하고 있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이제 재무 구조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뭔가 계속 사람도 더 뽑지 않고 하고 있고 유형자산 투자 개별 회사에 대한 내부 투자도 좀 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살 거야? 안 살 거 왜 분석하고 있어 지금? 이해한 거죠? 왜?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역경과 고난 속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좋은 점은 1번 안정적인 재무구조.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흘러가서 망할 가능성은 없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괜찮은 회사. 괜찮은 회사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말 2020년 초에 대규모 수주가 한 번 있어요. 뭐였죠? 뭔지는 모르겠어. TICN 보니까 이게 통신 쪽 어떤 방위사업체 어떤 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매출액이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 밑밥은 최소한 깔아놓고 시작한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검토하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현 정부하에서 방산 부문 지출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제가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방산업체 회사가 있는데 인터뷰를 좀 나가보니까 이 회사가 그러더라고. 이게 조금 친북한 정책 회사가 나오면서 어떤 방산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게 많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그죠? 뭐 정원이랑 잘해보자 했는데 정원이 막 건물도 부사피고 막 이거 안 돼. 근데 그 정치적 발언 상관해주세요. 아니 좀 팩트. 팩트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저는 상관하지 않던데 어쨌든 각 대선 후보가 그 시각차가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방산업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주고 플러스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이나 드론 관련 분야에 어떤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휴니드라 회사가 아무래도 항공장비 통신 쪽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이랑 좀 많이 엮이더라고 보니까. 요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이 많이 뜨는 테마죠. 맞아요. 그런 쪽이랑 엮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보잉이라는 우리 대주주는 아니지만 주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휴니드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쿠팡도 좀 드론으로 배달하면 안 되나? 그러게요.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할 것 같아. 자, 이제 재무지표를 깠으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작년 단기순이익이 60억, 퍼 한 20배 되는데 비싼 거 아닌가 이거? 되게 비싸요. 왜냐면 화장품이나 바이오가 한 20배나 30배 되지 이 회사가 비싼 상태인데 퍼가 20배면 꿈의 회사? 그좀 꿈 정도 하려면 뭐 테슬라 같이 한 5만 배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꿈까지는 아닌데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추천할까에 대해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회사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 최고의 매출을 찍었을 때 260억 정도였던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었고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면 현재 1200억 수준은 퍼 한 대여섯 배밖에 괜찮은 안 거죠. 되면 적어도 상승 모멘 계속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회사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휴니드가 확 떠올랐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방위사업체 추가 수주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떡상을 했는데? 떡상했는데 보니까 한 20% 올랐어. 그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주 증가가 들리면서 떡상했는데 이런 방위사업체 우호적인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휴니드 회사를 언제 사야 되냐? 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매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갈팡질팡하다가 제 친구한테 좀 도움을 얻었는데 자, 오늘 한 명이 더 왔죠?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해줄 착가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다 보면서 매매와 매수 시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작가남이 조금 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남한테 차트도 좀 배우고 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잡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휴니드를 언제 어떻게 진입하고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얻기 위해서 작가남을 모셨습니다. 작가남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차트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차트가 기본적으로 보시듯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평균값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난 게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역배열인 종목들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매매는 소위 정배열,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121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이런 정배열일 때의 차트가 가장 아름다운 차트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든 종목의 매수 시기는 5일선 위에 있다고 하죠. 모든 캔들이 5일선이 위에 있고 안착이 된 시점, 그 안정적인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캔들이 5일선을 타지 못하고 계속 5일선 벽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지금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60일선이 보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21선, 61선은 강한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121선 아래로 들어가 있고 지수도 지금 121선에서 간당간당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60일선을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60일선에서 5일선으로 돌려주는 그 타이밍.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10,000원, 5,000원, 이런 15,000원 이런 구간이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0일선이 한번 7,700원 그 정도 가격인데 제가 볼 때는 7,500원 쪽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정도 지점에서 한번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7,500원에서 사면 되나요? 1차적으로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 거는 필히 좋은 포인트네요. 진리죠, 명심을 하시고 7차 진입 포인트를 7,500원으로 잡으시고 1차 진입 포인트 7,500원. 네. 저는 이미 들어갔는데 어떡하죠? 물 타야죠, 물. 일단 7,500원 되면 물을 한번 타시고요. 7,500원 때 그다음에 물 한번 타라. 오케이. 2차 매수는 7,000원으로 더 떨어지면 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도 있나요?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은 급등한 시점이 거의 7,000원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7,000원 아래로는 쉽게 빠질 것 같진 않고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네. 그래서 7,500원에서 10% 빠져도 6,800원 선이기 때문에 10% 정도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7,500원 한번 들어가고 네. 그때 7,000원에서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하방 지진 상태에서 어떤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포인트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모든 차트를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주봉과 월봉도 다 동일합니다. 모든 종목은 정배열이 잡혀 있는 종목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이 다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꼭 매수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휴니드는 역경과 고난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휴니드를 만약에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좀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뭐 손절금의 퍼센트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 손절 포인트에서 반드시 손절한다. 왜냐면 개개인마다 어떤 그 손절 라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지켜주셔야 이제 어떤 손절 금액을 줄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에 묶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대선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목표가가 근접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고 팔고 나오는 배짱을 가지시고 이 종목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먹고 조금 잃었다 싶으면 버티지 말고 던져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십시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 글은 특정 종목의 추천글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제까란가 니꾼 작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